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좀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사랑을 더 받는다거나 덜 받는다거나 하는 건 누가 뭘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좀 운이 좀 좋았고,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고,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들뜨거나 혹은 그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습작하던 시절부터 저에게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읽히지만 쉽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고요. 저의 글쓰기 역시 그런 것이 되도록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열심히 써나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시집을 낼 무렵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문학이 한없이 왜소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들 역시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진 시대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요. 나 혼자 뭘 잘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어요. 잠시 어딘가로 떠났다가 금방 모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사람들은 공원의 주변을 계속 헤매고 있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군요. 그 또한 이해합니다. 오후의 온화한 빛 아래로 결별 중인 연인들 심각하고 슬픈 얼굴이군요. 이별 후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원 외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책은 계속됩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우 기대되는 그리고 아주 들뜨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생각을 하면서 시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결국에는 쓰는 일과 읽는 일은 일종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어떤 새로운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서요. 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대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인상 깊은 반응이 따로 있다기보다 제가 놀랐던 건 오히려 그런 거였는데 정말로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작가들도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라거든요. 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시가 이 시대에 갖는 그 기능들, 역할들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게 다른 나라 그 작가들하고도 얼마든지 매우 가깝게 그리고 깊게 소통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시쓰기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무엇인가를 시를 통해서 해낸다면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에게 나름의 의미와 어떤 효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산문집이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은요, 49편의 시를 소개하고 그 시에 대해서 저의 생활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뭐 혹은 읽기 어렵다, 뭐 해석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는데, 좀 시가 어렵다는 생각 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좀 썼던 글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멋대로 오해하면서도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하죠. 시 역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 이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냥 마음껏 오해하면 충분합니다. 마음껏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읽었을 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시는 그냥 너무 읽으려고 애쓰지 않고 내려놔도 돼요. 그 시는 언젠가 미래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제가 써나가는 글들이 행복을 늘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제가 시인으로서 계속 이 시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겠죠.